진안군이 인구 1,450명에 불과한 동양면사무소 신축에 50억 원을 쓰기로 해서 적정성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년째 방치된 구도심 내 공장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로 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50억 원을 들여서 생태 하천으로 조성한 건산천이 심한 악취를 풍기고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휴양림을 찾아서 더위를 피하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휴일표정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피해 휴양림을 찾아온 시민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힐링하며 한 주간 쌓인 피로를 씻어냅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계곡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더위를 잊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야외 나와서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이런 휴양림에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좋고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기분 좋아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인근 야구장에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야구 동호인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고 날아오는 공을 열심히 쫓다 보면 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안타라도 때리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만큼 달아납니다. 한 이닝이 끝나면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운동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그야말로 이열치열입니다. 또 일요일 날 나와서 야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또 가족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뭐 같이 모여서 야구 끝나면 밥도 먹고. 도심 주변 유명 산과 유원지에도 때이른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나와 휴식을 즐겼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5월의 마지막 휴일. 이제 계절은 빠르게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진안군이 320억 원을 들여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적정하냐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진안군이 이번에는 50억 원을 들여서 면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면민의 인구는 1,400여 명 정도입니다. 오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 동양면사무소, 80년대 지어진 건물로 바로 옆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진안군이 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강당, 숙직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예상 공사비는 50억 원입니다. 요새 워낙에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었어요. 진안군은 건물이 워낙 오래됐고 2005년에 수해를 입어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동양면의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459명으로 50억 원이나 들일 만큼 건물의 쓰임새가 있겠냐는 겁니다. 인구가 없는데 50억 면사무소에서 뭐하게 사람이 없는데 다른 걸 해야지. 그 작은 면에다가 50억을 들여가지고. 지난달 신축 공사에 들어간 익산시 모현 동사무소의 공사비는 55억 원으로 모현동 인구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규모와 시설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건물 규모의 거품을 빼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구도심의 공장 부지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이곳에 전북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로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에 문을 닫은 옛 화학공장 부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장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빈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개발이 안 돼서 제일 스트레스 받죠. 뭐가 빨리빨리 들어서야죠. 저녁만 되면 캄캄해요. 20년 넘게 방치된 공장 부지에 대해 최근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에 전북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예산 400억 원 가운데 2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도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에 완공되면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지금 도심지에 관광지에 엮여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옛 화학공장 부지를 놓고 아파트 단지 개발과 미술관, 숙박시설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국립과학관 건립이란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150억 원을 들여서 복원한 건산천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BOD, 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6등급인 썩은 물 수준으로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7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건산천입니다. 전주시는 서울 청계천처럼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하천에 정화식물을 심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하천 바닥에 퇴적물들이 쌓여 시커멓고 정체를 모를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악취는 코를 찌릅니다. 지난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건산천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10ppm을 넘어 6등급 수준입니다. 사실상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 수준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냄새 나는 정도도 화장실에서 썩었네 정도야. 여름 이제 돌아오면 이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요, 여기. 인근 상인들은 악취로 손님이 끊겼다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합니다.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이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식당도 어렵고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빨리 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날씨가 더워지면 해충도 기승을 부립니다. 그 날파리,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돌아오면은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관거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탓에 많은 우수와 오수가 혼합돼 건산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어떤 설계 문제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생활하수의 어떤 침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꼼꼼히 대책해 보고 그걸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산천의 썩은 물은 전주천으로 이어져 전주천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준설을 크게 늘리고 건산천과 노송천 주변의 하수관거 정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는 주민 고통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 중앙동과 군산시 장미동, 정읍시 장명동 등 7개 시군 8곳에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축제 등을 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8곳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국가 예산 1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전북에서는 익산과 완주, 진안 등 6개 시군 9곳이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가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물의 옥상을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서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다음 달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84곳의 옥상에서 쿨루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건물의 옥상을 밝은색 페인트로 칠하면 건물 내부 온도가 4도에서 5도가량이 낮아져서 냉방비를 15%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도입된 뒤에 가맹점의 매출이 평균 1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8,4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2017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매출을 비교한 결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16%, 1,7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쯤 세 군데 사고 지역위에 위원장이 선임되면 내년 총선을 지휘할 10개 선거구 위원장이 모두 결정돼서 총선에 대비한 인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10명의 지역위원장과 도당의 정책기획단 그리고 전라북도와 함께 총선에 대비한 지역 공약 발굴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에 58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검토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